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7장 노사관계 이론입니다. 노사관계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설명을 주고 이게 무슨 노사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눈에 박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뉴딜적 노사관계요. 뉴딜은 미국에서 생겼죠. 일명 와그너법 이후에 설립된 노사관계입니다. 미국에서 생겼고 와그너법 이후에 됐다 그러면 바로 뉴딜적 노사관계입니다. 주로 노동운동 보호와 장려의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대적 노사관계요. 근대에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합리적인 법제도에 의한 노동관리, 두 번째 온정주의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다 상상하시면 온정주의가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온정주의적 노동관리가 병존하는 노사관계, 바로 근대적 노사관계입니다. 정치적 노사관계, 주로 대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치적 노사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매일 대립하는 거 상상하시면 기억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노동조건의 결정은 전적으로 노사의 실력 항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노사의 주도권을 위해 서로 대립적한다 그러면 대립한다 그러면 바로 정치적 노사관계입니다. 노사 협동적 노사관계입니다. 경영자가 각종 복리후생시설 설치하고요. 종업원 대표제 같은 거 설치해서 노동자 측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면 바로 노사 협동적 노사관계에 해당됩니다. 친권적 노사관계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노사관계 유형에 민주형 노조가 있고 독재형 노조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민주형 노조가 실질적 개선이 더 큽니다. 민주형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 요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경제적 조합주의요. 경제적 조합주의를 기억하기 쉽게 경제만 문제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머지 일관성 있게 기억이 좀 쉽습니다. 첫 번째, 정치로부터 독립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경영 전권 인정하고요. 경영 참여를 회피해 오는 그런 노선입니다. 노동조합의 운동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근로조건의 생활조건 개선과 유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영권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와 대립의 관계를 보고 있지만 이해와 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원적 노사관계론요. 경영진이 있고요. 개인이 모여있는 종업원이 있고요. 그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과 개인의 종업원과의 관계가 바로 1차적 관계고요. 경영진과 조합과의 관계가 바로 2차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서 이원적 노사관계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1차가 종업원과의 만남, 2차가 조합과의 관계, 요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던롭이 말하는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입니다. 노사관계를 사용자 및 그 단체, 노동자 및 그 단체, 그리고 정부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관계, 기술적 특성, 그리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그리고 권력구조, 즉 권력 세주체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노사관계 이론입니다. 이 관계 속에는 시민의식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은 오답이에요. 노사관계 3주체는 노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 구성집단 바로 노사정입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요. 근로자 경영참가 제도입니다. 근로자 중역제도, 근로자 감사역제에 의한 참가요. 근로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 경영 참가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가장 적극적인 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동조합 중에서도 종업원의 결정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조합원이 곧 종업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인 종업원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합원의 직접 경영 참가 그리고 다수결 민주 결정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사용되는 근로자 중역제도, 그 다음에 생산자 조합제도, 이거는 설립 형태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에 섞어서 출제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출제한다면 결정 방식이 다수결 민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생산자 협동 방식이 더 적극적인 종업원 의사 결정 참여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요. 생산자가 직접 책임 경영을 하는 직접 산업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산업 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 바로 노동자 자주관리 시스템입니다. 스캔론 플랜입니다. 근로자 경영 참가 중에서 이익 참가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노사 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에요. 판매 금액에 대한 인건비, 즉 인건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다시 인건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게 바로 집단 성과 배분의 기준입니다. 인건비를 매출액으로 나눴다는 것은 얼마나 생산성이 높게 생산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성 높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성과 배분의 기준입니다. 부가가치, 얼마나 생산량이 많았느냐를 성과 배분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를 성과 배분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를 매출액으로 금액으로 나눈 값, 바로 생산성을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개개인의 값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집단 성과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능률을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자극한다. 이게 오답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업원 지주제요. 종업원의 기업 인수, 정확하게는 지분 인수 지원을 통해서 통한 고용 안정 도모가 목적입니다. 공격적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한 효과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협력적 노사 관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사 관계 악화, 이거 오답이고요. 기업 금융 및 재무 구조의 건전화 수단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자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 오답이에요. 노사협의회요. 협력적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자, 여기서 임금과 근로조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생산성, 교육, 훈련, 보건과 안전환경 등 부차적이고 협력적 문제만 다룹니다. 제일 중요한 임금, 근로조건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로자 경영 참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입니다. 먼저 독일이요. 독일은 노사 간의 공동 결정을 하는 그런 광범위한 합의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디터미네이션 합의 관행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요. 일본은 정치 조직이 특별히 활동을 잘 못해요. 사회민주주의형 정치 조직이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보다는 개별 기업 집단 단위의 복지 제도가 있어요. 개별로 작게 움직인다고 해서 마이크로자라는 말이 붙습니다. 마이크로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일본 마이크로 코퍼라티즘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료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